봄이 오면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순자에게 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올해로 68이 된 순자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남긴 작은 식당에서 순자는 오늘도 묵묵히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오전 8시면 식당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순짠의 국수집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오늘도 익숙한 얼굴들이 모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순자야, 오늘도 맛있게 끓였구나라며 웃어 보입니다.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합니다. 점심때가 지나면 식당은 한적해집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부산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든 자식들입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엄마 몸 괜찮으시죠? 바빠서 못 가는데 몸 조심하세요 라는 짧은 안부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화투도 칩니다. 김할머니는 순자야, 우리나 나이에 뭔 재미로 사나라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라는 것을. 밤이 되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웁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국수 한 그릇을 더 챙겨드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순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창밖으로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곧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집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들 속에는 지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앨범,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선명합니다. 순자야, 안녕이라고 시작되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은 오래전 첫사랑 인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순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살의 순자는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호는 1살 위의 청년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너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라는 문장에서 순자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순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현재 남편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가족을 위해 인호와의 사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순자야, 나는 너희 행복을 바란다.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지만 너만은 꼭 행복해야 해라는 인호의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인호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를 평생 사랑하고 보살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인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편지들을 곱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인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까요? 그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순자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곧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어르신 모임이 열립니다. 순자도 이번 달에는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주민센터 대회의실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강 강좌를 듣고 함께 차도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순자는 평소 알던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순자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춥니다. 뒷자리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어깨의 각도, 목덜미의 모습이 어디서 본 듯합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기를 기다립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설 때 그 남자도 일어서며 뒤를 돌아봅니다.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주름이 들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분명히 인호입니다. 인호도 순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힙니다. 순자 맞지? 라고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호 오빠 라고 겨우 대답합니다. 40여 년 만의 재회입니다. 두 사람은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인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대화에 빠져듭니다. 그때 편지들 잘 받았어요 라고 순자가 말합니다. 인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보입니다. 저 나이에 무슨
일하는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있고 이미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난 기쁨은 숨길 수 없습니다. 헤어지기 전 인호는 내일도 여기 나와도 될까? 라고 묻습니다. 순자는 부끄럽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순자와 인호의 만남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네가 남자랑 만난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순자는 식당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궁금한 눈으로, 어떤 이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며칠 후 서울에 있던 아들 정민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서 엄마가 남자랑 만난다고 난리인데요. 라며 화를 냅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난 것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민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라며 아들은 언성을 높입니다. 순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도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산에 있던 딸 은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도 못마땅함이 묻어 있습니다.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사위와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혹시 재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이랑 집은? 일하며 노골적으로 걱정을 드러냅니다. 사위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순자는 가족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인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인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도 아버지가 연애라니 창피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면 안 되는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를 위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60여 년을 산 자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족은 소중합니다. 자녀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순자야, 내 마음대로 해. 우리 나이에 뭘 그리 따져라고 김할머니가 격려해 주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호와 만났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우리 너무 성급했나 봐라고 인호가 말합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라며 머뭇거립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주변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호는 순자에게 오랫동안 숨겨둔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그때 왜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호를 바라봅니다.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내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이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나를 찾아왔어. 순자를 부탁한다고. 내가 죽으면 순자가 혼자 남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돌봐달라고 했어. 그 사람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했어. 내가 죄책감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럼 오빠는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니야, 나도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었고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이노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이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여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인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혼자가 됐어. 그리고 나이도 이만큼 들었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순자는 남편의 마지막 배려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오빠와 내가 다시 만난 건? 순자가 물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해. 내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순자의 일상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순자의 식당도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공고문을 보며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될 위기였습니다. 아들 정민에게 전화했지만 엄마,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딸 은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대출 이자며 당장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워요. 며느리는 어머니 이참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랑 함께 사시는 건 어때요? 라고 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사위도 장모님, 보상금 받으시면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며 남일처럼 말했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보고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했지만 개인이 재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보상금도 새로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순자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며 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도 이 동네에서 순자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도와야지라고 나섰습니다. 인호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을 살려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주민들과 함께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자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할 거야라고 격려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순자네 식당 살리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주민들은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어르신들은 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순자네 국수집은 우리 동네의 명물입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가족들이 외면할 때 이웃들이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들이라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식당을 지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인호는 순자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자를 도우려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 아들 정민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민은 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저는 자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엄마의 개인적인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었죠. 순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정민아, 엄마 인호 아저씨를 만나 뵈고 싶어요.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딸 은미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녀도 오빠와 비슷한 마음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행복보다 세간의 시선을 더 걱정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셔야 해요. 은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속물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인호를 소개받은 가족들은 그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은미도 엄마가 외로워하실 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개발 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정민은 직장 동료들 중에 변호사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제대로 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비용은 부담할게요. 은미도 부산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함께 대응해야죠.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순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라고 정민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를 혼자 두고 각자 살기만 바빴네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아.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는 당신 행복을 찾아가세요. 은미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해서 죄송했어요. 인호 아저씨와 행복하세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을 느끼며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가족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당당하게 인호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인호의 노력,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수정되어 순자의 식당이 있던 건물만은 보존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수집을 작은 카페로 바꿔보려고 해요. 순자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인호 오빠와 함께 운영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정민은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제가 인테리어 비용 도움을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은미도 엄마, 메뉴 개발이나 홍보는 제가 도울게요 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카페 개업 준비를 하며 순자와 인호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메뉴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라며 인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다시 피는 봄날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순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가 매일 올게라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도 인호야 순자 잘 부탁해라며 웃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민은 엄마 축하해요. 정말 예쁜 카페네요라고 했습니다. 은미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오랜만이에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어머니 번창하세요라고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카페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순자와 인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순자와 인호는 함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라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야라며 인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봄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을. 오빠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순자야. 우리에게 늦은 봄이 왔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멀리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인생에 다시 피어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